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2020년 제가 뽑은 최고의 종목,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 바로 신풍제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풍제약은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살펴보고 제가 올해 신풍제약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얼마인지 계좌도 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 매매 포인트도 공유하면서 함께 공부해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건 신풍제약의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가 올해 1월이죠. 지금 12월까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려 2500% 정도 되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내고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잔잔하게 이어오던 종목이 올해 급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런 현상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좀 더 수익 구간을 크게 가져갈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매매했던 내역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으로 2월 10일부터 매매했던 내역들이 나옵니다. 사고 팔았던 평균 단가와 수량들이 나오죠. 만약에 제가 2월 10일 날 8,199원, 8,200원이라고 쳐요. 8,200원에 1,232주를 사서 여기 보이는 최고가인 21만 4천원에 팔았다면 그간 벌어들인 수익금이 얼마인지 한번 예상 수익금을 계산해 봤어요. 증권 계산기를 통해서 8,200원에 1,232주를 21만 4천원까지 보유했더라면 수익률은 2,500%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상 수익금은 2억 5,200만원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 중간에 샀다 팔았다를 여러 번 했어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손절한 구간도 있고 비중 조절을 위해서 일부 덜어내면서 수익금을 만들어 나갔던 과정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 아는 구간,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학습해 왔던 그런 매매 기법에 의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익과 손실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좀 더 실력을 쌓아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바닥에서 잡아서 고점이 쌍봉일 때, 무너질 때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드는 에너지도 절약하고 좀 더 큰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먼저 신풍제약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신풍제약의 홈페이지인데요. 신풍제약은 항암치료제나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백신을 만드는 회사와는 좀 다르죠. 제일 먼저 매수했던 올해 2월 10일 날 매수했던 가격을 보면 여기네요. 여기.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급등을 하니 이 종목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종목이다 라고 생각해서 매매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이후에 관심 종목에 편입을 했던 것 같아요. 2월 10일 날 첫 매수를 하고 상승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때 저는 손절 라인을 두는데요. 보통은 이런 장대 양봉의 끝단락쯤에 손절을 해요. 그 당시도 그런 기준을 세우고 시장에 대응했던 것 같아요. 2월 14일이 요날이죠. 요날 보면 물량을 반을 덜어낸 걸 알 수 있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딱 바닥에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털렸는지 모르겠네요. 요때 절반을 덜어내고 이렇게 상승분이 나올 때 일부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네요. 그리고 나서 7월에 다시 매수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팔고 나서 한 달 보름 정도 횡보를 하더니 이렇게 급격히 2배, 3배까지 상승을 해버리네요. 참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샀던 7월 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7월입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을 때
저는 또 관심을 가졌던 것 같네요. 제가 매수했던 날이 7월 24일하고 7월 27일이니까 10만 5천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 구매. 그리고 그 다음 날 쉬었다가 27일 이렇게 들어갔네요. 두 번을 매수하고 8월 달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돌려보면 이렇게 전 고점을 돌파할 때 왜 이런 자리에서 못 들어갔을까? 그럼 여기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재차 상승했을 때 다시 하락을 주는 이런 긴 꼬리를 왜 못 잡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잡았더라면 큰 수익을 내고 이게 100%예요. 더블나요. 6만원에서 12만원까지 불과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생기네요. 그리고 이때도 시가가 13%나 떠서 날아갑니다. 주가는 1년, 2년, 5년, 6년간 횡보하다가 한 번에 오른다는 말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때 매수를 하고 물론 분할해서 나누어서 샀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조금은 낮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이때도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그만하고 손절을 하고 나가야 되나. 그런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재차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 꼬리를 깨지 않는 한은 보유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버텼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팔고 나왔네요. 팔고 나왔던 시점을 보면 8월 25일, 26일, 8월 31일 9월 전이네요. 그런 걸 보면 그 지점에서 팔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전 고점까지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팔지 않고 이때도 나눠서 팔았어요. 이때 수익이 1000만원이 넘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긴 박스가 나올 때 이 박스를 돌파할 때 사야 되거든요. 그게 장이 시작되고 나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잠깐 쉴 때 이때 사거나 그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시간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보면서 제 매매가 어디서 잘못되었고 향후에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배워봅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했던 시점이 11월 12일이에요. 11월 12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0월이고요. 11월 12일이면 이날이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매매 기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 엔벨러프라는 보조지표를 2020으로 놓고 코스피에 있는 대형 우량주들, 요거는 소형주에는 잘 안돼요. 대형 우량주들은 이렇게 엔벨러프 하단을 찍으면 반등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부를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좌에 보면 마이너스가 찍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9월 28일날 한번 샀고 또 11월 12일날 샀다는 걸 알 수 있죠. 9월 28일 여기네요. 이때 사서 팔지 않고 보유했던 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보유했던 것 같고, 이때도 엔벨로프 지점에 왔을 때 샀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지점도 엔벨로프 지점에 와서 샀는데 이날 샀던 물량의 일부를 그 다음날 제가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비중 조절이라는 의미에서의 마이너스지 이게 마이너스가 아닌 거죠. 실제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7%의 수익을 제가 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면 요 앞에서 샀던 물량이랑 요날 11월 12일 날 샀던 물량이 겹쳐지면서 일부 팔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로 보이지만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중 조절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았던 게 12월 2일이네요. 12월 2일이면 이날 급등할 때였거든요. 이것도 전고점을 이렇게 갈 거라 생각하고 이때 팔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급등락 폭이 커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아무런 이유가 없고 뉴스가 없는데 이렇게 17%씩 하락을 하고, 이런 십자형 같은 경우에 꼭대기에 샀다면 그냥 바로 이틀 만에 반토막 나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올리는 그런 성향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할 때는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MSCI 지수라는 거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미국의 모건 스탠리 회사가 작성해서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인데요. 글로벌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도 하고 이 종목에 편입이 되면 보통 주가가 많이 올라요. 2020년도 8월에는 신풍제약을 포함한 시젠과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그런 달이었어요. 이게 8월, 9월 요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요 당시에 고점을 찍고 빠졌던 건 자사주를 매각해서 사업 비용으로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현재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큰 뉴스가 없어요. 그럼 이 종목이 이렇게 쌍봉으로 빠지냐? 그렇게 봤을 때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외국인 지분 보유가 올해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하나도 없던 외국인들이 무려 1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빠진다고요?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급격히 하락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분분해요. 요거는 한 일주일이나 한 달쯤 지나면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이야기들이 실마리가 풀리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2020년도 제가 매매한 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실수들과 오류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수익은 많이 났네요. 그건 제 실력이보다는 이 종목을 선택했다는 그 결정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공부했던 그런 구간들의 매매를 주저없이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주식을 같이 공부하면서 기법도 익히고 그 다음에 상식도 쌓으면서 이 사회 현상이 어떻게 증권시장에 나타나는지 함께 공부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않으실래요? 자, 다음에 또 만나요.